제가 받아들이기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순식간에 다 읽어버립니다. 우와, 도대체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요즘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인생의 후토크,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지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를 물어봤어요. 이 코너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원장님 이야기를 좀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었대요. 그 뜻이 뭐야? 그랬는데 후토크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선토크, 후토크, 뒷이야기, 방송가에서 쓰는 말이래요. 후토크, 방송 후에 있었던 오프 더 레코드, 카메라 꺼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 그걸 후토크라고 한대요. 근데 또 제가 후쌤이다 보니까 인생의 뒷이야기, 제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말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너무 재밌다 해서 후쌤의 토크이기도 하고, 뒷이야기, 우리 촬영 후에 지금도 촬영 끝내고 가볍게 하는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는 이런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후쌤은 내가 돈 좀 이제 많이 벌었다 느낄 때가 언제세요? 돈 좀 많이 벌었다, 그런 건 별로 느끼지는 않는데, 제가 물건을 사면서 어떤 금액 때문에 망설이고 이런 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비싼 걸 지금도 잘 사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 돈이 있어서 좋다라고 느끼냐면, 책을 읽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책 저자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인용을 했다라고 책을 언급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이 마음에 들면 그 저자가 언급한 그 책을 바로 주문을 해요. 하루에 제가 책을 한 2권씩 읽는데, 책을 읽는 중에 책이 이미 한 6권 주문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집에 택배가 와 있는 거에 거의 반 이상이 항상 책이에요. 한 6권씩 10권씩 오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책을 살 수 있는 이게 너무 좋구나. 책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그런 거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책에 쓰는 돈이 한 1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원래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원래 책을 좋아는 했지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좋은 책들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건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거나 그런 비슷한 류의 책을 선호를 해서 패턴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래봐야 1년에 한 10권 읽었겠죠. 그거보다 더 적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약간 독서 경영 직원들한테 시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다 책 한 권씩 들고 다니고, 그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독서 경영인데 제가 책을 읽으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죠. 책은 절대 누구한테 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책을 권했을 때 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별로인 것 같아. 저는 책을 선물 받았을 때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책을 주셔도 잘 읽지는 않아요. 근데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책을 쓰신 분이 책을 보내준다 했을 때 그건 읽습니다. 궁금해요. 구독자분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궁금해서 읽어봅니다. 꽤 흥미로워요, 그런 경우는. 근데 자기가 어떤 책을 감명받아서 저한테 준다,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사람마다 책을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소설은 안 읽어요. 제가 읽는 것은 제 삶에 등장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만 읽어요. 그렇게 읽어도 하루에 2권 읽어도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언젠가 조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전은 좋아해요. 고전도 근데 사실 다 철학적이에요. 논어, 맹자, 도덕경, 그리스 철학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불교 철학도 좋아하고 기독교 철학도 좋아해요. 근데 왜 책을 선물하면 안 되냐?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막 증폭이 됐을 때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까? 그게 되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막 서칭을 해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요즘은 챗GPT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해요. 그 답을 줄 사람이 누군지 그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내 의문을 해소를 해줘요. 질문이 이만큼 무르익은 상태에서 책을 보기 때문에 책이 읽혀요. 근데
저도 책을 이만큼 사놨는데 내 질문이랑 관계없는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책이 안 읽혀요. 아무리 쉬운 책이어도 제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순식간에 다 읽어버립니다. 우와, 도대체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요즘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게 흥미가 없을 때는 저는 도저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나 분량이 아니라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 두께도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중용에 대해서 궁금한 상태였고 용기라는 덕목을 과연 어디까지 발휘해야 될까, 뭔가 훈련을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디까지 훈련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절제를 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이 덕목들을 써먹을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알려줍니다. 중용에 대해서. 용기가 다 같은 용기가 아니고 과하면 만용이고 부족하면 소심함이다. 그래서 중용을 잘 지켜서 사용했을 때 유용함이 극대화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은 사실 한 번에 다 못 읽어요. 읽다 보면 좀 지치기 때문에 그냥 진행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궁금증이 만들어져요.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또 확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그때 또 읽힙니다. 그래서 하나를 다 읽고 하나를 또 읽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진행 중인 책들이 막 있어요. 그게 여러 책을 같이 읽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관련 없을 것 같은 그 책의 내용들에서 머리가 기묘하게도 그 내용과의 연계성을 찾아내서 재밌는 결론을 막 내놔요. 그래서 이 멀티플한 독서를 했을 때 장점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하루에 한 2권씩 읽으면 여러 권이 막 겹쳐 있거든요. 완료시키는 책이 한 2권씩 돼요. 동시에는 한 6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흡수를 하려면 질문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 한 권을 저도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질문이 이만큼 쌓였을 때 읽으면 다음 장이 궁금해서 책 넘기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근데 참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작년에는 1년에 10권 읽으셨다면 내년에 가서는 하루에 2권씩 읽으시는데 단순히 질문이 계속 꽂혀서 계속 읽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습관이 된 건가요? 제가 루프 개념을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루프, 반복을 했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반복되면 될수록 삶이 좀 나아지는 걸 느껴요. 급속도로. 매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제 첫 번째 루프가 운동이었어요. 매일 고강도의 운동, 카약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을 지속할 때의 내 몸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돼 버리고 아이디어도 막 샘솟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도 남아돌고 긍정적 에너지도 많아지니까 갑자기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이 손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죠. 한 권 보는 데까지. 근데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 책 읽는 게 루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빈틈없이 모든 시간을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하루에 한 권 정도씩 이제 클리어해 나갈 때 되게 신기하고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정말 빠른 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다라고 느꼈는데 그 정도가 최고 속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속도가 점점 높아져서 하루에 2권 읽게 됐는데 이게 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강도의 반복을 계속했을 때 이게 익숙해져 버리고 뇌 저항감이 사라져 버리고 책을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이 없다 보니까 책을 읽는 행위에서 스트레스가 단 1도 없어요. 재미만 남아. 아마 그런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비슷하게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저항이 없어요. 그냥 재미만 남아요. 그래서 그게 루프가 될 때까지 좀 밀어붙여 봐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몇 권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반드시 글을 읽겠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전제조건이 뭐냐? 정말 내 속에서 올라온 질문이어야 돼요. 뭔가 호기심이 있어야 돼. 뭔가 궁금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책을 읽는 습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삶의 규칙, 삶의 질서를 먼저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운동 루프만 작동시켰을 때 책에 진입하는 건 쉬웠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지속해 나갔을 때 삶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삶의 빈 공간이 보여요. 책 읽는 시간이 존재하게 돼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책 읽는 공간 자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삶의 루프,
운동 루프를 통해서 몸이 정렬되고 질서가 생기면 빈 공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방수 이어폰을 끼고 샤워할 때도 책을 읽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샤워할 때 책을 읽으면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블루투스 성능이 좋아가지고 제가 사우나를 가잖아요. 갔을 때 라카룸에 휴대폰을 넣어놓고 이 오디오북을 재생을 하고 방수 이어폰을 끼고 탕에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이 오디오북이 재생이 돼요. 예전에는 욕탕에 들어가서 집에서 물 틀어놓고 이렇게 책 읽는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책도 적고 뭐 엉망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세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오디오북을 알게 되고 방수 이어폰을 조합을 하게 됐을 때 신세계가 열렸어요. 대중 사우나 가서 저는 탕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디오북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책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음악 듣고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책 내용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수 이어폰이 뭐예요? 수영할 때 끼는 골전도 이어폰이 있어요. 수영할 때는 이 블루투스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음악만 틀어놓고 하고 있고, 샤워할 때 책 읽어야 되는 그 열망이 너무 강할 때는 그 샤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샤워하면서 느긋하게 책을 듣는 거죠. 꿀팁이네. 그러니까 시간 없다 이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샤워는 늘 하잖아. 절대 여러분 아무 책이나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집지 말고 진짜 내가 알고 싶은 거 그게 뭘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세상에 궁금한 거는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삶에 등장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은 최소한 이 세상에 한 권 이상 존재합니다. 어제 샀던 책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책이에요. 고수의 일하는 방법,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갈까?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이 존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까?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잖아요.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어요. 궁금해서 쫙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요하잖아요. 일본 저자들이 쓴 책이 제 레이더에 한 4-5권 걸렸어요. 그래서 그 4-5권 다 주문했거든요. 엄청 궁금해. 집에 가서 그걸 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얼마나 신박한 방법으로 일을 잘한다라고 남들한테 가르쳐 줄 정도로 책을 쓸 수 있냐, 이게 궁금해서 주문해봤습니다. 아마 100% 그 책을 읽고 나면 저는 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 사실 제가 읽을 목적도 있지만 저는 회사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직원들이 알아서 꺼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그 책을 읽은 사람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 책을 읽으면 이제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는 절대 이 책을 읽어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책을 읽으니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책에서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 얘기를 저는 자주 얘기를 해요. 왜? 책을 맨날 읽다 보니까 책에서 계속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요. 사람들한테 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막 말로 하는 걸 좋아해요. 직원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주 이제 책을 인용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자동으로 궁금해하고 책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분야의 마케팅책 꽂혔을 때 10권 읽으셨잖아요. 그 모든 10권을 읽으면 뭐 마스터할 수 있다 그 얘기 하셨었는데 그 원리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예를 들면 글쓰기라고 합시다. 글을 내가 잘 쓰고 싶어.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글 쓰기 시작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가, 혹은 글 쓰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순서대로 한 10권, 사실 10권도 필요 없어요. 한 3권 정도 읽고 나면 여러분한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100%예요. 글을 쓰고 싶어져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글쓰기 방법에 대한 책을 먼저 읽어요. 그러면 그걸 읽다 보면 근질근질해져요. 내 머리가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그럼 난 뭘 할까를 자꾸 만들어내요. 주섬주섬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야든 책을 10권 읽으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깊이 읽으면 10권만 읽어도 그 분야의 경력자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생각보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 관련된 책조차도 1년에 한 권을 안 읽어요. 그럼 뭐예요? 최신 책 1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알 확률이 높아요.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해보세요. 대화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나는 아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모르는 것을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읽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분야에서든 정체되어 있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2026년 2월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던 책 한 권만 뽑으신다면?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하라면 책 제목은 후회 버리는 습관. 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근태 저자님을 알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더 열심히 더 성장을 하면 한근태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정신세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최근에 이분의 책을 한 4-5권 읽었는데 아주 본받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먼저 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뭐 후회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때 더 밀도 있게 살 수 있냐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근태님을 추천드려요. 한근태님의 저서는 믿고 어떤 거든 사서 봐도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실 거예요. 한근태님은. 지금도 굉장한 분이시지만 외국의 어떤 자기계발서를 쓴 저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국내 저자 중에 올해 꼽는 원픽 한근태 저자님을 꼽겠습니다. 사실 좋은 책을 보면 되게 어떤 순간에 진짜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 약간 황홀함처럼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수쌤도 그러신가요? 좋다라는 감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 머리가 자꾸 더 궁금한 걸 가져오래. 재료를 가져오래. 얘가 머리가 나 받아들일 준비됐으니 뭐든 좀 가져와. 자꾸 더 요구를 해요. 책을 어느 정도 루프 단계에서 계속 읽어드리는 단계가 됐을 때는 여러분 많은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머리가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잖아요. 그거는 100-200권 정도 읽었을 때 단계고 그걸 넘어가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생각보다 통합적으로 움직여요. 나중에 책이 어려워지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인 패턴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얘기들, 높은 단계에서 쓰여진 책들은 생각보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 그 저자가 어떠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책들을 좀 베껴 쓰고 막 그런 책들은 수준이 느껴져요. 그런 책은 읽다가 뭘 베꼈는지를 알게 돼요. 많이 읽다 보면 이 책 저자가 뭘 읽고 이 책을 썼는지가 금방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짜집기한 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차나 내용 조금만 보면 알아요. 그런 책들은 샀지만 옆에 던져둘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한 개념이 유행을 하고 그런 책을 읽은 사람이 많다 보면 그걸 짜집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책들은 뭐냐면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 쓴 책이 진짜예요. 책의 근본적,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변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최종적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을 습득하는 용도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 저자가 이야기한 그 경지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 그리고 최대한 그걸 실현에 옮기는 거 그런 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실천을 하는 분이 쓴 책 그런 것들이 더 진합니다. 한근태 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삶에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단을 오르자 해서 계단을 매일매일 오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계단을 오르고 나면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부정적 생각도 밀려나가고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되니까 그리고 머리도 좀 더 좋아져요. 그 상황에서 있으면 이렇게 좀 지루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 책이 손에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럴 때 계속 책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반복해서 자꾸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책을 읽게 되면 이 책 읽는 행위 자체가 루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유용성이 너무 많아요. 계단 오르기 루프가 만들어지고 책 읽기 루프 2개가 만들어지면 몸과 지적 능력, 판단력 이런 게 모두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그 두 가지면 된다.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꾸준한 운동과 독서. 그거면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는 딱히 뭔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탑재하면 돼요. 그 능력은 반복해서 매일 반복만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책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른이 됐을 때 책을 안 읽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 꼴찌잖아요. 독서량이. 근데 정말 독서는 학창 시절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부딪혔을 때 그때 독서가 진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댓글 놀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읽고 계신 책, 무슨 책을 읽어서 어떤 점이 좋았다. 내 속에 어떤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 이거에 관련된 책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댓글로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생각이 났을 때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리에 있는 것은 현실 세계로 못 나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댓글 한번 휴대폰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자기 자신한테 후크가 걸려요. 그래서 그 행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생각났을 때 적어서 후크를 걸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더 재밌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책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늘 심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를 하잖아요. 이 심장 하나만 다스리면 모든 질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심장이 힘들다라는 소리도 들을 줄 알게 되고 심장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예약 판매 링크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 출고되는데 예약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쇄를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